한려수도 유네스코의 약속의 땅 통영 와서 실무적인 얘기, 또 현재 계절구로 진행되는 사항들, 또 산업의 특성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을 수 있고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 통영은 이제 EA1을 좀 진행하는데 일단 성과와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뭐 이렇게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드윈의 류정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저녁 9시가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한국은 바캉스철이죠. 모두 다 휴가를 즐기는 8월 초순까지 저희 골드윈도 지금 휴가 기간입니다. 저 빼놓고 다 휴가 갔고 사무실도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뭐 직원들은 휴가를 갈 수 있지만 오너는 또 마음이 그렇지 않네요. 저는 일정을 다 소화를 하고 있고, 뭐 이번 주 다음 주 스케줄이 일별로 다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스케줄을 소화를 해야 주말에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 휴가를 즐길 때는 저는 아직 아니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도 아닌데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영을 다녀오면서 전반기에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좀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절 근로자 사업 E8을 기준으로 해서 당분간 기획 시리즈로 전반기 외국인 인력 또는 이민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컨텐츠를 좀 찍어볼까 하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계절 근로자 사업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볼까 합니다. 통영시청을 다녀왔죠. 어촌과 관련된 어떤 계절 근로자 사업에 대한 현상과 실태를 좀 확인하고자 좀 갔고, 마침 좀 기회가 돼서 통영시청 관계자분들도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내년 3월에는 여수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돼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들고요. E8은 전반기 때 필리핀 사태가 있었죠. 이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필리핀 계절 근로자가 많았었고, 특히 해남, 완도 쪽 지역에 송출 중단이 되면서 전반기 때 대란을 겪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한국의 지자체는 좀 이제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필리핀 사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국가를 다변화시키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EA1에 대한 MOU 방식에 대한 지자체 공급 방식은 한국 내에서는 더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지자체, 국가는 완전히 배제하고 주 국가와 예비 국가로 나눠서 지자체별로 3개에서 4개를 MOU를 맺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는 브로커, 현지에서의 불합리한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EA2, 공공형 계절 근로자도 확대를 하면서 동시에 결혼 이민자 EA2를 확대를 하고 있죠. 일종의 트렌드입니다. 결혼 이민자가. 그래서 대단히 티오가 많이 확대가 됐고, 재밌는 것은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이제 80개로 늘렸는데, 이제 조합에서는 앓는 소리가 나오죠. 왜냐면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제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형태로 공공형 근로자를 이제 조합에 운영하지 않고 농업 경영단체 등에게 이제 권한을 위임해서 운영하는 방식들도 새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에 대한 법연이 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에 대한 문호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하는 것이 전반기 이제 결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점은 이제 결혼 이민자와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지자체 실무자의 이제 부담은 다소 좀 경감이 되는 듯 하지만, 단점으로 그렇다고 해서 업무량이 줄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혼 이민자도 결국은 비자 발급부터 모집까지 지금 현재는 실무자가 운영을 그대로 해야 되고, 앞서 얘기한 대로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예산이 포함된 상태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적자 예산을 운영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산과 조직은 확충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현재
인력을 더 증대시키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에 있는 실무자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들에 대한 어떤 베네핏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인력만 확충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농촌이나 어촌에 이제 인력은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동안 이제 해외 루트를 통해서 그 계절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그 착취를 하는 행위 자체가 현재로서는 이제 많이 완화가 되고 정부 주도형으로 진행되는 계절 근로자 형태가 많이 늘어났죠. 예를 들면 태국도 노동부에서 직접 컨트롤하고 스리랑카도 노동부에서 컨트롤하죠. 마찬가지 미얀마, 캄보디아 모두 정부 주도하에 계절 근로자를 하는데 태국과 미얀마는 이제 한국 지자체가 MOU를 잘 지키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필리핀과 동일하게 계절 근로자를 송출하지 않는 국가로 내부 방침들을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으로 송출하지 않는 국가들은 필리핀을 위시해서 태국, 미얀마는 한국으로 현재 송출을 잠정 중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그 외의 국가들은 아직도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차관을 하시면 되겠고. 한국의 갑의 위치로 이제 판단을 해요, 지자체는.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 루트는 MOU를 맺질 않습니다. 그리고 MOU의 방식도 2개에서 3개로 확대됐기 때문에 MOU 방식에 대한 이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A1도 사실은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 EA2도 공공연히 운영하지만 사업성, 예산 부족과 조직에 대한 문제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시장인 결혼 이민자 EA2가 이제 트렌드가 됐는데, 실태를 바라보니까 또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현재 결혼 이민자가 하나 들어오는데 예상되는 피를 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면 150에서 200 정도를 현지하고 한국에서 이제 나눠 먹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관내 지역과 관외 지역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강원도나 계절 근로자가 그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은 사실은 이제 관외 지역으로 풀어서 이제 수급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게 이제 모를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것도 첫 해, 2회, 3회, 그러니까 한 2, 3년 지나면 관내에 있는 결혼 이민자들이 아마 직거래 형 지자체화해서 수급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자체는 별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없고, 다만 이걸 업으로 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참고할 만한 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는 확충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환영하지, 지자체는 외부에서 오는 지자체 외국인들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내에서 관내 외국인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라든지 외국인들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을 수급하는 방식은 앞으로 점점 하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거고요. 노래자랑이 오네요. 8월에 아마 이 한일여수도 축제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8월 축제 때 한번 와주시고, 저는 다른 곳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